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연기금이 20일 연속 순매수 흐름이 나왔는데요. 금액상으로는 2,741억 정도 누적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합병 이제 추가 상장 발행가가 14만 8,853원이고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상장을 합니다. 7,388만 주. 그리고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실적 발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4분기 실적 발표가 3분기에 이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의 성장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2024년도 이제 월스트리트 출발은 그렇게 좀 2016년 이후 가장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이었습니다만, 이 전일은 나스닥이 좀 급등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뒤늦은 뭐 산타랠리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다우 선물, S&P 선물이 또 하락세죠. 나스닥은 0.60%, 그 다음에 다우도 0.45%, S&P 선물도 0.45% 하락세입니다. 자, 월가가 이제 올해 지금 이제 S&P 전망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다운그레이드로 좀 낮춰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하락 관련되는 부분이 테크 기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시 또 좀 빠지면서 선물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좀 러프한 어떤 스타트가 어떻게 좀 될지, 이 부분들도 좀 하두가 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고요.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일 이제 사우디의 OSP 가격 관련되는 부분이 수요 둔화로 좀 낮췄던 부분들이 확산되는 부분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중동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영향들이 나오면서 유가는 좀 반등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셀트리온 어떤 주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21만원권 정도, 21만 4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오후장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어떤 영향들을 좀 보였죠. 오늘 대형주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그리고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이제 기대감 대비해서 컨센서스 하회를 하면서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나오면서 74,300원까지 좀 빠졌던 영향들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지금 선물 흐름에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컨센서스 하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강세 흐름이 장 초반에 이어졌다가 이제 2600선을 하회하는 원인들이 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에코프로 BM이 또 3% 좀 빠지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CS 이제 개막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재료 노출로 좀 빠지는 것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좀 나왔죠.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 뭐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들은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등세가 나오면서 괜찮았습니다만, 이 셀트리온 쪽은 셀트리온 제약과 더불어서 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음봉을 오늘도 좀 이어가는 흐름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연기금이 20일 연속으로 매수 행진을 보여줬는데, 투신이 이제 일주일 넘게 계속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보험 쪽도 이제 매도, 기타 법인도 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이 이제 금융투자와 더불어서 매수하면서 기관 쪽, 그 다음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양매수 흐름들이 일단은 나오는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제에 이어서 3일 동안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 그래서 주가만 이제 사실 이제 21만원대 유지를 좀 못했습니다만,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1월달 들어서
1월 2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체크해 보면 이 공매도 입장에서 쇼커버 관련되는 해당될 수 있는 창구인 JP모건이라든지 메릴린치, 그 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매도 흐름들이 나왔고, 또 일부 이제 모건스탠리라든지 신한, UBS 이런 쪽에서는 매수하면서 조금 좀 엇갈리는 어떤 흐름들을 1월달 들어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간에는 한 5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이 양봉의 시가 20만 이제 3,500원 부근까지 이제 지지 확인을 하는 흐름인데, 자, 21만원권의 어떤 흐름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좀 훼손이 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이틀 정도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올리는 흐름들이 나와야 5일선 회복, 그리고 이제 추세로 일봉상으로 좀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빨리 회복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추가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7,380만 주가 들어옵니다. 물량이 뭐 작은 물량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선제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연말부터 해가지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 1월달 들어서 좀 주춤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월 12일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들어옵니다. 이제 헬스케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받는 셀트리온의 발행가는 이제 14만 8천원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하고 스프레드가 좀 나 있는 어떤 상태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 셀트리온이 작년 이제 12월 28일 발행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 물량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이제 그간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헬스케어 이제 주주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이 가격차가 나서 이제 얼마만큼 물량이 나오는지 여부도 좀 일단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는 이번 주에 결국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와 IT 쪽에서의 CES 2024가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하면 이제 모멘텀으로 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0일 오전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이 장남이 이제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장이 공동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국인 자금 유치라든지 추가 뭐 M&A 관련되는 부분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후반에 금융주들 중심으로 또 항공주와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1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작년 3분기가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4분기도 이제 매출액 예상치가 6,380억, 영업이익도 이제 2,149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매출액은 5% 가까이 증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기 때문에 견조한 어떤 이제 성장 기대감들이 있고, 올해 전망도 이 바이오시밀러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특히 신약 관련해서 진펜트라의 어떤 처방 확대 등이 올해도 계속 이제 기대되는 어떤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들의 기사들이 좀 여러 나왔는데요. 이 아일리아 관련돼서 이제 고용량 버전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에서 유럽에도 이제 본격적인 진출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타켓을 하고 있는 저용량 관련되는 이 버전 관련되는 부분을 고용량이 나오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용량 관련해서 뭐 암젠이라든지 국내에서는 뭐 셀트리온 이런 어떤 개발사들에게는 좀 이제 단순히 에버걸린 전략 말고 마치 휴미라가 이제 저용량 말고 고용량으로 나오면서 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과 이 좀 여기에서 에버그린 전략으로 좀 이제 차별화했던 부분들이 아일리아에서도 좀 나온다. 이 뭐 독일의 이제 바이엘과 리제르는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되었던 이 아일리아가 이 용량도 이제 4배
높였고, 그 다음에 투약 간격도 이제 5개월 간격으로 이 편의성을 좀 높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로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로슈가 2022년도에 그 바비스모 관련되는 부분을 승인받으면서 첫 해에 이제 20억 달러 정도 매출을 기록하면서 저용량 아일리아 바이오 그 매출 수준의 20%까지 올라가면서 좀 이제 부담을 느꼈던 어떤 부분인데, 이번 이제 고용량 관련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그 승인이 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 셀트리온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이제 허가 신청은 작년도에도 그 허가 신청을 미국이나 EU, 한국, 캐나다 등에 이제 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아일리아의 이제 그 리제렌이 보유했던 국내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만료를 맞았는데, 이 특허가 이제 단순히 이제 물질 특허뿐만 아니라 뭐 제형 특허라든지 여러 특허로 에버그린 전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의 어떤 특허 만료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 5월 달에 미국 독점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11월 달에 이제 유럽의 어떤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상황인데, 아일리아의 어떤 여기를 두고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산의 어떤 경쟁 구도도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송 관련되는 부분들도 진행 사항들을 계속 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389주였고요. 1월 5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193만 주대, 그리고 대차 거래는 오늘 상한보다는 체결이 좀 더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주가가 이제 한 5일 정도 넘게 지금 1월 2일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가격 조정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봉이 주 중반 이후에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는 그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